자, 이번 시간에 등차 수열의 합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 등차 수열의 합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등차 수열을 이렇게 딱 늘어놨을 때, 예를 들어서 1, 3, 5, 7, 9, 11 이렇게 쫙 늘어났을 때, 얘네들을 135번째 항까지, 1항에서부터 135번째 항까지 싹 다 더해라.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예요. 즉, 이거는 그 항 번호 130번째 항을 찾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찾는 건 일반항이죠. 이렇게 찾는 건 일반항이고,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거는 이게 아니고요. 그냥 135번 항을 구해라 라는 게 이제 A135를 구하는 거라고 한다면, 얘는 그게 아니고 A1부터 시작해서 이거를 싹 다 무식하게 다 더하라는 소리예요. 즉 얘를 이렇게 싸그리 다 더하라 라는 소리죠. 와, 그러니까 이거는 저거를 여러분들이 일일이 다 계산을 하셔야겠습니까? 아니죠. 저거를 푸는 방법이 있으니까 저 방법을 암기를 하시고 문제를 해결을 하면 되겠다라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등차 수열의 합을 구하는 공식, 저 무식하게 저것들을 다 더하는 방법 말고 뭔가 특별한 방법이 있나? 라는 것인데, 이 특별한 방법을 여러분들이 옛날 우리 가우스 형아, 가우스 형아가 이 등차 수열의 합을 혼자서 혼자서 그냥 10살 때 혼자서 저거를 밝혀냈다고 합니다. 뭐 그 전에 다른 사람들이 뭐 개발을 했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밝혀낸지 모르겠지만, 이거의 공식을 혼자서 스스로 생각을 하면서 밝혀냈다는 게 저 참 대단하다라고밖에 느껴지지 않네요.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아, 초등학교 때 일이에요. 초등학교 10살 때. 10살 때, 그러니까 초등학교 3학년 때. 학교 선생님이 애들이 하도 이제 떠드니까, 가우스가 있는 반 애들이 하도 떠드니까, 그거를 잠재우기 위해서 이제 1부터 100까지. 어떻게 보면 가혹하죠. 1부터 100까지 다 더한 게 얼마냐? 라고 문제를 풀라고 줬대요. 그랬더니 다른 애들은 낑낑대면서 풀고 있을 때 가우스 형광은 얘를 10초 만에 어떻게 풀었냐? 쌤, 이렇게 더하면 101이고요. 이렇게 더해도 101이고요. 이렇게 더해도 101이에요. 즉 얘네가 앞뒤로 서로 짝이 되는데, 그 짝이 정확하게 여기 있는 개수가 100개니까 이 절반만큼의 50개만큼의 짝이 존재한다 라는 거죠. 그래서 101이 50개가 있다. 그래서 5050. 와우. 야, 이거 어떻게 풀었냐? 대단하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게 됐다는 소리죠. 어.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등차수열의 합을 구하는 공식이 이런 식으로 문제가 해결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거는 지금 현재 연속하는 자연수이기도 하지만 일반적인 등차수열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돼요. 어떻게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초항하고 끝항 있죠. 맨 첫 번째 항하고 맨 마지막 번째 항, 그리고 요 중간중간에 끼어 있는 뭐 A2 뭐 A3 이런 애들이 있을 텐데, 이런 떨거지들은 전부 다 이거의 합이랑 전부 다 일치를 하게 될 거란 소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첫 번째 항하고 끝에 번째 항의 합만 알면은 여기 있는 녀석들 전부 다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될 거니까, 얘가 그러면 요 짝이 총 몇 개가 있느냐라는 건데, 요게 n 개가 있을 거니까 이것의 절반, 2분의 n 개만큼의 짝이 발생을 할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계산을 하시냐면, a 플러스 l이 2분의 n개만큼 있다. 그래서 공식을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2분의 항수 곱하기 초항 더하기 끝항. 초항이 첫 번째 항을 뜻하고요. 끝항은 맨 끝 번째 항을 구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130번째 항까지 구하라 그러면은 초항 더하기 130번째 항,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된다는 거죠. 거기에다가 곱하기 2분의 항의 개수,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아, 문제를 저런 식으로 해결을 할 수가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식 하나만 아시면 사실상 모든 문제를 다 풀 수 있고요. 그거 말고 선생님 n으로 되어 있는 공식 하나 더 있지 않나요? 라고 질문하실 수 있는데, 사실상 그 공식은 몰라도, 즉 이 공식 하나만 가지고서도 여러분들이
초항하고 끝항을 구하셔서 그냥 계산해 주시면 답을 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선생님은 요거식 하나만 외우는 것을 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요게 이제 등차수열의 합에 대한 공식이고요. 문제 보시면은 2분의 n 곱하기 초항 더하기 끝항이라는 공식이 있어요. 요것만 정확하게 기억을 해주시면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는 똑같이 적용을 하면 되니까 문제를 이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거랑 관련되어 있는 문제를 간단하게 풀어보자면, 자, 두 번째 항하고 다섯 번째 항을 알려준 녀석에서 S30을 구하라. 이 S30의 뜻은 무엇을 뜻하냐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기호를 쓸 거예요. 1항에서부터 n항까지의 합을 summary라는 기호를 써서 S라고 쓸 거예요. 그래서 SN이라고 쓰고 얘는 A1 더하기 A2 더하기 해갖고 AN까지 더한 거죠. 그러면 S30이라는 기호는 초항에서부터 몇 항까지 더하는 거예요? 30번째 항까지를 더하는 거니까 초항은 A1, 끝항은 A30 이걸 가지고서 공식에다가 때려 박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공식이요? 2분의 자 30번째 항이죠. 그러니까 30 곱하기 초항 더하기 끝항 요것만 계산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초항하고 끝항을 구하기 위해서는 공차랑 초항을 아셔야 되죠. 그래서 여기서 일단은 초항하고 공차를 구해봅시다. 어떻게 해요? A2는 A 플러스 D죠. 요게 4고 A5는 A 플러스 4D니까 요게 22요. 그래서 얘네 둘이 연립을 하셔가지고 A랑 D를 구합시다. 그래서 A가 마이너스 2고 D가 6이네요. 그래서 초항은 마이너스 2고 30번째 항은 어떻게 되겠어요? 30번째 항은 초항 더하기 29 곱하기 D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숫자가 좀 어마어마하네요. 29 곱하기 6이면은 180 빼기 6이니까 174인가요? 174에서 2를 뺐으니까 172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요거를 여기다가 넣으시면 2분의 30 곱하기 마이너스 2 더하기 172 이렇게 계산이 되겠네요. 그래서 170 곱하기 15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문제도 마찬가지. 어떻게 해요? 얘를 가지고 초항하고 공차를 구해보세요. A3니까요. A 플러스 2D가 8이다. A7이니까요. A 플러스 6D가 20. 그래서 요 둘이 연립하시고 A랑 D를 구하셔서 그러면 S20은 기호가 무슨 뜻이냐면 초항부터 시작해서 20번째 항까지인데 얘가 등차 수열이라고 했으니까 등차 수열의 합 구하는 공식인 2분의 자 초항 항수 몇 개? 20개 그리고 초항 더하기 끝항 요것만 구해주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이 녀석의 20번째 항을 구하시면은 자동적으로 저 녀석도 채워지게 된다. 라는 소리죠. 빠르게 한번 구해볼까요? 4D가 12, D가 3, A는 2. 오케이. 그래서 20번째 항은 A 플러스 19D니까 2 더하기 19 곱하기 3. 얼마죠? 57, 59. 그래서 여기다가 집어넣으시면 2분의 20 곱하기 2 더하기 59. 요거를 풀어주시면 완성. 이렇게 되겠네요. 610. 문제 푸는 방법 아시겠죠?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문제 7-1번인데, 이거는 조금 어려워 보일 수 있어요. 자, 이거는 SN을 알려주고 거꾸로 S20을 풀어라 라는 이런 문제인데요. 그럼 이런 문제는 어떻게 푸냐? 음, 조금 이제 고통스러운 문제인데, 어떻게 문제를 푸는 게 접근하기가 좋을까요? 이거 같은 문제는, 자,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S5 같은 경우에는 2분의 5 곱하기 초항 더하기 A5 이렇게 식을 쓸 수 있고요. S10 같은 경우에는 2분의 5 곱하기 초항 더하기 A10까지 이렇게 수식을 쓸 수 있죠. 그럼 여러분들이 저 A5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죠? 이 녀석은 A 플러스 4D로 표현할 수 있죠. 그리고 얘는 2분의 5 곱하기 A 더하기. 자, 얘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죠? A 플러스 9D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얘가 15고 얘가 80이니까 요 둘이 연립을 해가지고 A 값하고 D 값을 구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요걸 구한 상태에서 S20을 수식으로 쓰시고 S20은 2분의 20 곱하기 이거 큰일 날 뻔했네요. 실수를 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실수죠. 요게 5가 아니고요. 항수가 10이죠. 10개.
큰일 날 뻔했네요. 자, 그래서 요렇게 수식을 다시 쓰셔서 얘는 20 곱하기 a 플러스 a 20을 풀어주시면은 완성.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계속 연립방정식, 연립방정식만 잘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어요. 이해되시겠죠? 다음에 공차가 4인 등차 수열에서 이 녀석을 알려줬을 때 얘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문제는 여러분들이 머리를 좀 써야 되는데요. 잘 보세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공식을 쓰지 않고 푸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 하니, 자, 잘 보세요. 얘랑 얘는 서로 어떤 관계죠? 바로 플러스 D만큼의 차이가 나죠. 얘랑 얘도 플러스 D만큼 차이가 나고요. 어? 쌤, 뭐예요? 오, 이거 문제를 일부러 이렇게 만든 거예요? 라는 걸 알 수 있죠. 아,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네들을 전부 다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A1 더하기 D, A2 더하기 D, A3 더하기 D 해서 A100 더하기 D를 한 게 뭐냐? 이렇게 문제가 되는 꼴이죠. 그러면 여기 있는 애들을 괄호를 다 풀어가지고 묶어보면 다시 재정비를 하면 AN들은 싹 다 묶어서 AN들끼리 다 묶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D들도 있죠, D. 여기 보시면 이 D가 몇 개 있습니까? 잘 보시면 요게 항의 개수만큼 있게 된다는 걸 알게 돼요. 요게 정확하게 100개거든요. 항수가. 항이 100개니까 D도 100개가 있게 돼요. 아, 그래서 얘는 100D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죠. 이때 요게 앞에 있는 개수가 200이죠. 그래서 얘는 200 플러스 100D가 됩니다. 대박. 아, 이렇게 풀 수 있구나. 이거 완전 머리 쓰는 거네요, 선생님. 일반적인 공식으로 푸는 방법이 아닌 머리를 써서 내가 이 항의 합과 저 다른 항의 합이 서로 어떤 관계인가 이걸 늘어뜨려 놓고 각각의 항들의 관계를 저렇게 찾아서 얘를 손쉽게 푸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자, 여기서 공차가 4라고 했기 때문에 얼마가 되죠? 200 더하기 400. 그래서 600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필수 예제 8번 한번 볼게요. 등차 수열의 합의 최대 최소. 자, 요 내용이 조금 이제 어려운 내용인데요. 아니, 선생님, 최대 최소는 뭐예요, 저거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자, 이거는 특정한 방법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 특정 방법에 대해서만 암기를 하시면 됩니다. 자, 무슨 소린고 하니, 이런 수열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7, 5, 3,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 마이너스 7.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수열과 마이너스 8, 마이너스 5, 마이너스 2, 1, 4, 7, 10 이렇게 되어 있는 수열을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들은 여기서 무엇을 생각할 수 있냐면 합을 구할 때 첫 번째 S1이라는 녀석은 A1 하나만 따지는 거고 S2라는 녀석은 A1에다가 A2를 더하는 꼴이고 S3라는 녀석은 A1, A2, A3 이렇게 계속 더해 나가는 꼴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선생님 이거 잘 보니까 숫자를 더할 때요. 이렇게 더하면 7이고요. 이렇게 더하면 12, 이렇게 더하면 15, 이렇게 더하면 16. 그 다음에 여기까지 갑자기 더 더하면 선생님 갑자기 개수가 줄어드는데요? 선생님 다시 줄어들어요. 즉 여러분들이 여기서 합을 구할 때 만약에 초항이 양수이고 공차가 음수인 등차 수열 얘네들을 계속 이렇게 더해 나가는 수열의 합을 구할 때에는 잘 보시면 이런 수열은 감소하는 수열이기 때문에 감소하는 수열은 양수에서 출발해서 계속 감소를 하게 된다면 등차 수열에 한해서예요. 감소하는 수열은 중간에 갑자기 양수랑 음수가 바뀌는 순간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 더한 것이 바로 최대 합이 되겠어요. 별표 쳐두세요. 등차 수열의 합은
부호가 바뀌기 직전까지 더한 것이 최대 합이다. 감소 수열일 경우에. 만약에 증가 수열일 경우에는요, 선생님. 증가 수열일 경우에는 반대로, 자, 이런 녀석이 증가 수열이죠. 초항이 음수고 공차가 양수인 등차 수열. 이런 녀석은 증가 수열이고요. 이렇게 돼 있는 증가 수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또 해보시면 알겠지만 요거까지 더하면 마이너스 8, 여기까지 더하면 마이너스 13, 여기까지 더하면 마이너스 15인데 갑자기 여기서부터는 마이너스 14,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3, 점점 감소 추세가 된다는 것을 아니, 감소했다가 여기까지는 감소했다가 여기까지는 갑자기 또 증가를 하는 추세가 된다는 것을 알게 돼요. 이게 또 포인트가 언제까지냐면 바로 부호가 바뀌기 바로 직전이구나. 즉 얘가 특징이 바로 뭐냐면 초항과 공차의 부호가 다른 경우에 반드시 초항하고 공차가 부호가 달라야 돼요. 초항하고 공차가 부호가 같다면 최대 최소라는 이론이 없습니다. 걔네들 같은 경우에는 딱 항을 한 개만 더 했을 때가 최소가 되거나 최대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수열이 아닌 이상에는 이렇게 어, 감소 수열이랑 증가 수열이 뚜렷한 경우에 처음에 양수였다가 음수로 바뀌거나 음수였다가 양수로 바뀌는 이런 수열에 대해서는 이런 수열에 대해서는 항의 부호가 바뀔 때까지가 우리가 구하는 최대값 혹은 최소값이 돼요. 그래서 이런 수열은 최대합을 구하는 것이고요. 이런 수열은 최소합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문제를 딱 밝혀놓고 얘가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증가 수열인가 감소 수열인가 그걸 갖다가 판단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문제에서 봤을 때 첫째 항이 14고 공차가 마이너스 4니까요. 얘들을 잘 모르겠으면 일단 깔아보세요. 어떻게? 14. 그 다음은 얼마죠? 마이너스 4 깎았으니까 10. 그 다음은 6,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6 이렇게 될 거라는 소리거든요. 각각의 항이.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서 선생님 이거 어디까지 더하는 게 가장 값이 커지겠어요? 바로 부호가 바로 바뀌기 직전까지인 여기까지 얘네들까지만 다 더하면 이게 최대 합이 되겠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첫째 항부터 네 번째 항까지의 합이 최대이다. 이걸 어떻게 찾았냐면 바로 우리가 앞에서 등차 수열의 부호가 바뀔 때 있죠. 음수항이 되는 녀석을 찾는 거예요. 음수항. 여기서는 n 값이 4.5보다 클 때가 음수항이 된다라는 거니까 다섯 번째 항부터 음수항이 된다라는 거를 찾아내게 되고 그럼 바로 그 직전까지인 네 번째 항까지 더하는 것이 맥시멈이다라는 것을 찾을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게 개수가 적다면 이렇게 직접적으로 선생님처럼 이렇게 카운팅을 직접 하셔가지고 문제를 풀어도 되지만 이게 카운팅을 하기가 짜증난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부등식을 이용을 해서 이 녀석의 수열의 일반항을 구하시고 그 일반항을 가지고 부호가 언제 바뀌는지를 찾으면 돼요. 부호가 양수에서 음수로 바뀔 때, 부호가 음수에서 양수로 바뀔 때, 요것이 바로 우리가 구하는 최대값 혹은 최소값일 때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문제를 바로 접근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이 문제는 첫째 항이 음수고 공차가 양수죠. 그러니까 얘는 증가수열이고요. 증가수열 같은 경우는 처음에 마이너스 50으로 시작했다가 계속 이제 음수가 됐다가 어느 순간부터 양수 체제로 바뀌게 돼요. 그럼 이 양수가 몇 번째 항에서 바뀌는지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건 개수가 좀 많죠. 그래서 다 쓰기가 귀찮으니까요. 일반항을 먼저 써봅시다. 일반항. 자, 이 녀석의 일반항은 어떻게 되죠? 초항 더하기 n-1d를 써주시면 4n-54 이렇게 되겠죠. 즉 4n-54가 양수가 되는 수열을 찾아보자. 양수가 되는 항을 한번 찾아보시면은 이렇게 생긴 녀석을 풀어보시면은 우리가 구하는 항의 번호가 나오게 돼요. 얘가 13.5니까요. 13.5보다 큰 자연수 바로 14항부터 양수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돼요. 그러면 어디까지? 13항까지 13항까지 더하시면 요게 바로 자, 이 녀석은 음수들을 다 계속 더한 거죠. 그러니까 얘는 최소합이 됩니다. 최소합.
그래서 S13을 구하시면 되겠어요. S13. 그래서 2분의 13 곱하기 초항 마이너스 50에 끝항만 더하시면 돼요. 끝항을 구하시려고 한다면 일반항에다가 13을 집어넣어 보세요. 13. A13 얼마죠? 4 곱하기 12 마이너스 54니까 4 곱하기 12. 아니죠. 4 곱하기 13. 그래서 52 빼기 54니까 마이너스 2. 그래서 여기다가 마이너스 2를 넣고 계산해 주시면 우리가 구하는 최대합, 최소합 이것을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첫째 항이 6인 등차 수열에 S3과 S7이 같도록 하는, 자, 이런 문제는 아까의 최대 최소랑은 좀 다른 스타일인데요. 그냥 얘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S3 공식을 써보세요. 2분의 3에다가 A 더하기 A3 이거랑 얘는 2분의 7에다가 A 더하기 A7 이렇게 수식을 쓰셔서 얘들이 수식이 같다라고 쓰신다면 이게 우리가 구하는 답이 되겠죠.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가시겠죠?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8-2번 한번 볼게요. 첫째 항이 47이고 공차가 정수인 상태에서 얘네들 중에 최대값이 S16 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건 조금 많이 어렵네요. 이런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아까 전에 우리가 S가 최대값이 되는 순간은 어, 첫 번째 항부터 16번째 항까지 더할 때가 맥시멈이 돼야 되니까 지금 이게 47, 얘가 양수항에서 시작했죠? 그러면 이 녀석의 부호가 여기까지는 양수항이고 17번째 항에서 음수로 바뀌는, 그러니까 얘는 A16은 양수고 A17은 음수가 돼야 되는 조건이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수식으로 쓰면은 초항 더하기 15D가 양수이고 초항 더하기 16D가 음수가 되는 조건으로 여러분들이 D 값을 구하시면 되는데, 뭐 일단 문제를 풀어본다면 D는 마이너스 15분의 47보다는 크고, 그 다음 이쪽에서 풀어보시면은 D는 마이너스 16분의 47보다는 작다라는 이런 수식이 나오게 되고요. 여기서 정수값이라고 했기 때문에 D 값의 정수값을 구하시게 되면 우리가 구하는 답이 되겠죠. 얼마죠? 마이너스 3 정도? 얘가 마이너스 3. 얼마고 얘가 마이너스 2. 얼마. 네,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3 이렇게 우리가 답을 구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등차 수열의 합의 최대 최소랑 관련된 있는 문제가 나오면은 항상 요거를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항의 부호가 바뀔 때 요거를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자연수의 합. 자,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인수. 그럼 이 녀석들을 수식으로 써보면 1, 4, 7, 10 이런 애들이죠. 사실 이런 애들은 등차 수열이에요.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가 같은 숫자들의 총합을 구하라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 녀석은 등차 수열의 합이구나 이렇게 판단을 해주시면 금방 끝나게 돼요. 그래서 이 녀석들은 여러분들이 뭐 직접 카운팅을 하셔도 되고요. 예를 들면 3, 7, 11, 15 이런 애들이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이 공차가 4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고요. 초항이 3이구나. 그래서 A에는 3 더하기 4의 n-1 이렇게 수식을 써주시면 되고, 이걸 가지고 100 이하의 자연수니까요. 100 이하의 자연수가 되도록 AN을 구하시면 돼요. 그럼 이때 n 값이 얼마인지를 구할 수가 있겠죠. 수식을 한번 써봅시다. 얘가 25.25니까요. 25번째 항까지만 구하시면 돼요. 그래서 25번째 항까지 우리가 구해주시면은 우리가 저 녀석을 갖다 구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2분의 25 곱하기 초항 3 더하기
여기에다가 25 번째 A25를 집어넣으셔서 100 빼기 1을 해 주시면 99가 되니까 답을 이렇게 완성을 시킬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번에 유제 9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어, 얘는 초항을 이걸 미리 생각하셔서 푸시면 돼요. 5로 나누면 3이 되는 숫자는 원래 이제 3, 8, 13 이런 애들인데 여기서 100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신다면 103부터 시작을 할 수 있겠죠. 103. 그 전에는 이제 98인데 얘네들은 배제하고 초항을 103으로 생각하고 그럼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계속 5씩 더해지니까 이렇게 되겠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겠죠. 그래서 맨 끝에가 몇인지를 아시면 되는데 얘가 198이 되는 것이니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게 항 개수가 몇 개냐 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초항하고 끝항은 알고 있으니까요. 2분의 103 더하기 198이라는 건 알 수 있는데 이 항의 개수는 어떻게 구하시냐면 요거는 이런 식으로 카운팅을 하시면 되는데 얘가 이제 198이니까요. 198하고 98 얘네들까지 개수를 구하시면 되거든요. 즉 1에서부터 200 사이에 나머지 3인 녀석들의 개수를 구하시고 거기서 1에서 100 사이에 나머지 3인 녀석들을 구해가지고 그 개수를 빼주시면 개수가 이제 100에서 200 사이에 나머지가 3인 녀석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개수가 이제 짝을 지어셔야 되는데 얘네가 이제 50, 15, 20 해서 100 얘는 105, 110 해서 200 이렇게 짝을 지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게 정확하게 몇 개죠? 요게 정확하게 40개. 그래서 얘 또한 40개가 됩니다. 정확하게. 아니면은 이거를 여러분들이 등차수열 식을 이용을 하셔서 문제를 풀어도 되시고요. 그래서 요게 여기까지가 40개고 여기까지가 20개구나. 그래서 요 사이는 20개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배수의 총합 같은 것들이 다 등차수열의 합과 관련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하시냐면 세 자리의 자연수니까요. 100에서부터 1000 사이 9의 배수를 따지시면 되는데 그러면 100 바로 전에 이제 99 그 다음이 몇이죠? 이제 1에서부터 99까지 있다고 하고 그 다음에 9를 더하면 108부터 999까지죠. 그래서 초항을 108로 잡으시고 999를 잡으신 다음에 이 개수를 구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개수는 어떻게 구하시면 되냐면 요게 전체가 몇 개죠? 333개고 요게 전체가 33개죠. 그래서 요거는 300개. 그래서 이렇게 수식을 써주시면 완성이 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두 자리의 자연수 중에서 4 또는 6으로 나눠 떨어지는 보통 이제 이런 문제 또는 들어가면 어떻게 보시면 돼요? 집합에서 배웠듯이 4의 배수 개수에서 6의 배수 개수를 더하신 다음에 뭘 빼주시면 돼요? 4와 6의 겹치는 거 바로 최소 공배수 12의 배수의 개수를 빼주시면 우리가 얘네들의 개수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두 자리의 자연수니까요. 10에서부터 99 사이거든요. 그러면 4의 배수 같은 경우에는 몇 개가 있냐면 원래 이제 얘 같은 경우는 1에서부터 100을 구하신 다음에 1에서 10을 하시고 100까지 제외를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얘가 이제 24개에서 2개를 뺀 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6의 배수 같은 경우에는 100을 6으로 나누면 16개에서 1에서부터 10 사이에는 6밖에 없죠. 한 개 빼주시고요. 그 다음에 12의 배수 같은 경우에는 100을 12로 나눠주시면 8. 8개에서 1에서부터 10짜리, 한 자리 자연수는 없죠. 네,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이게 바로 우리가 구하는 가지수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등차수열의 합에 관련된 문제를 풀어봤고요. 자, 이제 마지막에 제일 중요한 파트 중에 하나인데요. 자, 이 수식은
등차 수열과는 관련이 없고요. 별표 쳐주세요. 별표를 무한대로 쳐줍시다. 앞으로 다시 넘어오셔서 페이지 151페이지에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에다가 별표를 쳐놓읍시다. 자, 저 수식이 어떻게 생성되는지를 한번 봅시다. 무슨 소리냐 하니 보통은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것은 일반항에서 수열의 합 SN을 구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이제 풀어왔다고 한다면 거꾸로 SN 수열의 합을 먼저 주고 그걸 토대로 일반항을 거꾸로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수열의 합이 먼저 주어지고 그걸 가지고 일반항을 구할 때는 어떤 방식으로 구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되는데 자 SN을 한번 수식을 한번 나열을 해볼게요. 무슨 소리냐니 S1이라는 녀석은 초항만 구하는 꼴이 되고 S2는 얘를 이렇게 더한 꼴 S3는 이런 식으로 더한 꼴이에요. 그래서 SN이라는 녀석은 얘를 이렇게 쭉 나열해서 더한 것이 AN까지 더한 꼴이 되겠죠. 그럼 여러분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나는 n번째 항만 구하고 싶어. AN. 요 항만 구하고 싶어요. 그럼 여기 있는 이 녀석들을 어떻게 버리면 되겠어요? 빼버리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얘 바로 앞에 거 뭐지? S n-1번째 합을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얘를 생각을 해보시면 얘는 초항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더한 거예요? 바로 a n-1번째까지 여기 있는 숫자랑 여기 있는 숫자가 같도록 얘를 더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잘 보시면 이게 동일하기 때문에 선생님 그럼 설마 여기서 얘를 빼면 연립방 정식을 이용을 해갖고 뺀다면 sn에서 sn-1을 빼면 an이 되네요. 오, 이런 사실이 나온다는 거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요거 별표 쳐주세요. 요 수식이 바로 수열의 합에서 일반항을 거꾸로 구하는 보편적인 수식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AN은 SN에서 SN-1을 뺀다라는 것이죠. 자, 이거를 이제 그럼 일반화를 시킬 수 있는데 어떻게 일반화를 시킬 수 있냐면 n에다가 1을 넣어보고 2를 넣어보고 3을 넣어보고 이렇게 다 여러분들이 카운팅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A1은 S1 빼기 S0, A2는 S2 빼기 S1, A3는 S3 빼기 S2 이렇게 여러분들이 얘를 카운팅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 뭔가 좀 이상한 점이 발견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저 우측에 수식을 보시면 이 수식하고 이 수식을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이 둘을 비교해 보시면 뭔가 석연치 않은 걸 발견할 수 있는데 바로 첫 번째 거 한번 보세요. 첫 번째 거. 선생님. 기존에 우리가 알기로는 S1은 초항만 더하는 거니까 초항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요. 근데 여기 보시면 S1에서 S0를 빼라는데 S0가 뭐예요? S0가 있습니까? S0. S0가 뜻이 뭐죠? 바로 0번째 항까지 더하라는 건데 0번째 항이라는 개념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이게 뭔가 이상이 있구나. 즉, 여러분들이 여기서 얘가 뭔가 아다리가 안 맞는, 아다구가 안 맞는 것을 알게 되는데, 바로 이 수식은, 요 수식 있죠. AN은 SN에서 SN-1을 뺀다라는 이 수식은 N 값이 2 이상인 자연수만 통한다라는 거예요. 즉, 여기 밑에 있는 애들한테는 참이 되는데, 요 녀석 하나에 대해서만은 거짓말이다. 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초항만에 대해서는 초항만 즉 이 수식은 두 번째 항 이상부터는 잘 통하는데 초항에 대해서만은 안 통하기 때문에 초항에 대해서만은 수식을 따로 쓰셔야 된다. 그래서 이 수식을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 SN에서 AN 구하기. 바로 어떻게 외우시면 되냐면 초항
A1 하나만 S1으로 푼다. 그리고 나머지 항들에 대해서는 Sn에서 Sn-1을 뺀 수식을 푼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를 머릿속에다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예시를 하나 들어보도록 할게요. 예시. 자, Sn이 n제곱 마이너스 n 플러스 1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A1은 S1이니까 여기다가 대입해 보세요. 그럼 1 빼기 1 더하기 1이니까 1이 되겠죠. 그래서 A1은 1이고, 그 다음 나머지 AN에 대해서는 SN에서 SN-1을 빼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계산하시냐면 SN이 수식이 이렇게 생겼으니까요. SN-1의 수식은 요 숫자를 여기에다가 대입한 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N-1의 제곱 빼기 N-1 더하기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수식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없어지고 얘를 전기하면 n제곱 빼기 2n 플러스 1인데 이게 또 없어지고요. 그래서 식을 정리하시면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2n 플러스 1 플러스 1이 되니까 이 수식이 2n 마이너스 2가 된다는 수식이죠. 그래서 an이라는 녀석을 수식으로 써보면 어떻게 되냐면 초항은 1이고 나머지 항들에 대해서는 이걸 쓰실 때는 그 수열, 그러니까 함수식 쓰듯이 이렇게 써야 돼요. n이 1일 때 그리고 n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2n-2. 그러면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잘 보세요. 수열을 한번 늘어뜨려 봅시다. 수열을 늘렸다 보면 초항에 대해서는 1인데 두 번째 항부터는 이호 수식에다가 2를 넣으시면 얼마가 되죠? 2. 그 다음은 4, 6, 8, 10 이렇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 수식이 두 번째 항 이상부터니까 여기까지는 등차 수열인데 얘 혼자만 따돌림을 받는구나. 얘만 등차가 아니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이런 수열이 발생을 할 수가 있다. 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머릿속으로 꼭 기억을 해주세요. 초항은 따로 풀고 나머지 항에 대해서 수식을 저렇게 풀어야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럼 선생님 저게 일치하는 경우도 있나요? 네, 일치하는 경우도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경우에 대해서는 저 수식을 합체를 시켜주시면 문제를 해결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거랑 관련을 해갖고 문제를 한번 예제를 풀어보고 마무리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합시다. 자, 1번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생긴 수식이 있어요. 자, 그럼 이 수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아까 전과 같이 어떻게? 첫 번째, 초항에 대해서는 S1을 푼다. 그래서 여기다 집어넣으세요. 그럼 1 빼기 3이니까 마이너스 2가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AN에 대해서는 SN에서 SN-1을 뺀다. 그러면은 얘를 좀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은 이걸 인수분해를 하시면은 수식을 좀 빠르게 풀 수 있어요. 얘가 n 곱하기 n-3이고 이 녀석은 n-1 곱하기 n-4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n제곱 사라지고요. 이거 계산해 주시면은 2n-4 이렇게 되죠. 그래서 an을 써보시면 초항이 1일 때는 마이너스 2고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2n-4인데 자, 이 녀석은 잘 보세요. 요 수식에다가 n에다가 1을 넣어보세요. n에다가 1을 대입해 봤더니 얘랑 같은가요? 같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거를 따로 쓰지 않고 얘네들을 합쳐가지고 새롭게 an은 2n-4라고 쓰고 n이 1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에서도 전부 다 통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즉,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초항까지도 등차 수열에 같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수식을 저렇게 분리시키지 않고 한꺼번에 같이 쓸 수 있는 경우가 되고 2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문제 풀어보시면 알겠지만 초항하고 나머지 항들이 분리가 되는 형태예요. 예. 그래서 초항이 등차 수열에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따로 써야 된다. 이런 식의 식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하튼 기본은 뭐예요? n번째 항을 문제를 풀 때 저 n번째 항을 구하는 식은 n이 2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에서만 작동을 하고 1인 경우에는 작동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만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제 10번도 똑같이 풀어 주시면 되고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10-1번 한번 볼게요. 자, 그럼 이런 문제 같은 경우 어떻게 푸시냐면 얘의 짝이 an이고 얘의 짝이 bn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하시냐? 요거를 우리가 sn이라고 가정하고 요거를 tn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an의 합이 sn 쪽이고 bn의 합이 tn 쪽이니까 우리가 수식을 쓸 때 an은 sn 빼기 sn-1로 수식을 쓰면 되고 bn 같은 경우에는 tn 빼기 tn-1로 수식을 쓰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3n제곱 더하기 kn 여기서 3괄호 n-1의 제곱 더하기 k의 n-1 얘를 풀어주시면 되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 2n제곱 더하기 5n에서 2의 n-1의 제곱 더하기 5의 n-1 얘를 빼서 구한 녀석이 수식이 나올 것이고요. 이때 이렇게 구한 이 수식에다가 10번째 항을 계산을 해갖고 넣어주시면 완성을 시킬 수가 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문제가 이해가 되시겠죠? 다음에 유제 10-2번 한번 볼게요. 자,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냥 손쉽게 풀 수는 없고요. 어, 얘가 이제 뜻하고자 하는 거는 A1 더하기 A2 더하기 해갖고 AN을 구하는 꼴이 되는데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띄엄띄엄 구한 거예요. A4 원래 A5, A6, A7, A8 이렇게 있으면 얘네를 건너서 이렇게 띄엄띄엄 구한 것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제외를 하고요.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이거를 바로 구하는 건 불가능하고 얘를 먼저 이용해서 AN을 구하고 그 AN을 나열을 하신 다음에 그 중에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항들이 어떤 형태인지를 거꾸로 구하는 방법 이런 방법을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녀석 같은 경우에도 한번 구해 볼게요. 그래서 이런 건 어떻게 하시냐면 아까처럼 초항은 S1 1 빼기 6 마이너스 5 일단 얘는 구했고요. 그 다음에 AN 같은 경우에는 SN에서 SN-1를 뺍시다. 그러면 N제곱 빼기 6N 여기서 이 녀석은 N 곱하기 N-6이니까 N-1 곱하기 N-7 이걸 구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수식 같은 경우에는 n이 2보다 크거나 같은 수식이기 때문에 얘를 한번 깔아보시면은 A1, A2, A3, A4 얘네가 어떻게 되느냐를 먼저 배치를 할 수 있는데 마이너스 5, 그 다음에 여기다가 2 넣으시면 마 3, 마 1, 1, 3, 5 이렇게 생긴 등차 수열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되고요. 이때 A4랑 A6 그리고 그 다음 녀석 이런 녀석들을 더한 꼴이죠.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공차가 4네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등차 수열에 합구하는 공식을 써서 문제를 풀면 되겠다 라는 거죠. 그래서 2분의 얘가 이제 항의 개수가 몇 개냐 라는 건데요. 이건 어떻게 구하시면 되냐면 여기가 이제 2 곱하기 2 플러스 2 얘는 2 곱하기 2 플러스 2 이렇게 되는 거니까 요게 딱 K개가 되겠어요. 항의 개수가. 그래서 얘는 K 곱하기 초항이 1이고요. 그 다음에 2K 플러스 2니까 얘가 이제 A의 2K 플러스 2가 어떤 꼴인지를 갖다 구해야 되거든요. 그럼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원래 얘가 가지고 있는 요 수식에다가 요게 AN이니까 그럼 A의 2K 플러스 2는 2 괄호 2K 플러스 2 빼기 7 얘를 구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가 4K 빼기 3 이렇게 수식을 쓰셔서 문제를 해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SN에서 AN을 구할 때에는 제일 중요한 공식인 SN 빼기 SN-1 저 공식 하나로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게 n이 2 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에 대해서만 통하게 되고 초항에 대해서는 따로 풀어야 된다라는 것이 기본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머릿속에 꼭 기억을 해 두시고 문제를 해결하실 때 항상 요거를 까먹지 마시도록 합시다. 초항을 구하는 녀석은 따로 구한다. 여기까지 등차수열의 합에 대한 문제였습니다.